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16강전입니다. 해설의 이현옥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그 24강전 마무리 인사드릴 때요. 이 한국의 2명의 선수만 16강전에 진출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16강전에 한국의 6명의 선수가 모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조승아 선수 판이 거의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승아 선수는 탈락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방송을 마쳤는데 네. 그 후에 기적의 대역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승아 선수가 이긴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 저희가 끝까지 결과를 못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기쁜 소식으로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중국 기원 푸저우시 인민정부가 주최 주관합니다. 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지고요.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 덤은 7집판입니다. 네, 우승 상금이 50만 위안, 그리고 준우승 상금이 20만 위안인데요. 이게 50만 위안이면 하나로 약 한 8,500만 원 정도 되는 여자 대회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네. 자,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자, 한국 6명, 중국에서는 가장 많은 선수 7명이 출전하게 됐고요. 네. 대만 2명, 일본 5명, 유럽 및 북미에서 8명이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가 16강전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푸저우시입니다. 자, 지금 이게 16강전 대진 추첨을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두루마리를 통해서 대진 추첨을 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조승아이다는 아직도 얼굴이 상기된 모습이었었고요. 네. 네, 이렇게 16강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국 6명의 선수 중에 단 한 판만이 이제 한중의 대결이 아니고요. 최정 선수가 유일하게 이 대만의 양쯔셴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16강전부터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중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첫 판부터 보면 김채영, 리어 이 판도 상대 전적도 2승 2패고요. 네. 현재 뭐 최근의 분위기로만 봐서는 이 디펜딩 챔피언인 김채영 선수의 우세가 점쳐지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만만치 않은 대결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와 루이나이 웨이 선수 대국은 어떨까요? 야, 이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두 선수가 만났는데 네. 상대 전적은 루이나이 선수가 8승 2패로 많이 앞서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또 김혜민 선수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대결도 제가 보면 5대5의 승부가 아닌가 싶고요. 네, 한국의 조승아 선수는 중국의 왕청신 선수와 만나게 됐고요. 이 대결 눈길이 갑니다. 오효진 선수와 위징 선수가 만났어요. 이게 오효진 선수가 위징 선수가 있는 자리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엔 두 선수 모두 조금은 싫을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네, 왜 싫을까요? 봤더니 상대 전적이 6승 6패 어느 한쪽도 좋을 리가 없는 대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기는 사람이 앞서가게 되는데요. 자, 작년에도 이 대회에서 오효진 선수와 위징 선수 만났었고요. 위징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지 못하는 유일한 여자 기사입니다. 네. 네, 위징 선수가 오히려 최정 구단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기사가 바로 오효진 6단입니다. 네, 오효진 선수와 위징 선수가 16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선수의 장점이 조금 맞부딪히면서 상대 전적이 팽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그 두 기사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성적을 비슷한 시기에 냈는데 위징 선수가 항상 좀 앞서 있었죠. 그래서 최정 구단과 이 세계 랭킹 1, 2위를 막 앞다투고 있었는데 최정 선수에게는 위징 선수가 사실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세계대회 주요 고비마다 오효진 선수한테 발목을 많이 잡혔어요. 그랬었죠. 상대 전적은 사실 6승 6패지만 사실 중요한 대국에서 위징 선수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위징 선수가 최정 구단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어하는 상대가 바로 오효진 6단이에요.
뭐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데 네. 굉장히 일찌감치 16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도 16강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던 것 같은데요. 당시는 또 위지잉 선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좀 갚을 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 성적은 갑조리그에서 또 오유진 선수가 만나서 이긴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서로 간에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풍이 좀 달라요. 굉장히 상극인데 위징 선수는 좀 전투적이고 굉장히 발빠르게 두면서 초반부터 이제 좀 주도권을 잡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정 구단과는 기풍이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유진 일단은 그거랑은 좀 더 다르게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면서 후반에 가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데 후반 끝내기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위징 선수가 중반전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면 항상 후반에 갔을 경우에는 오유진 선수에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후반으로 길게 가는 걸 좀 응원해야 할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길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반전까지 본인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도 좀 두터운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막 그 위징 선수에게 끌려다니고 막 열버져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만 안 짠다면은 오늘도 충분히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오유진 선수를 믿고 이 대국을 한번 관전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위징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번 대회는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덤은 중국 룰을 따라서 7집 반입니다. 자, 어제 조승아 선수와 위리진 선수의 대국을 보니까요. 1분 초읽기 5회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게 느끼셨나요? 뭐 아무래도 위리진 선수가 후반에 좀 이 촐게 몰려서 좀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를 어쨌든 끝까지 못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역전이 만들어졌는데 자, 오늘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여러분께 꼭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밤 10시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유진 선수의 100번이고요. 이 오유진 선수가 보니까 지금 이 포석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지금 어제 대결이었죠. 네. 임민미 선수의 대결에서도 이 포진을 들고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소목과 3-3. 사실 저 형태가 가장,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이제 좀 대중에 알려진 거는 바로 그 커제와 알파고 때의 그 대결이 있었죠. 한번 네. 있었을 때. 그때 커제 구단이 이제 저 포석을 뭐 들고 나왔었고 커제 구단이 좀 즐겨줬어요, 이 포석을. 그리고 100번으로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이면서 저 소목 3-3 포진이 아주 유행을 했었죠. 이렇게 포석을 하나 꾸준히 둔다는 건 그 포석으로 좀 뭐 많이 이겼다, 재미를 봤기 때문에 많이 두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본인이 일단 딱 보면은 그 어떤 포석 기보를 놔보더라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포진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두게 되죠. 두게 되면서 또 승률도 괜찮고 그렇다 보면 이제 그거를 애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이 포석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3-3이 이게 이 포석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보통은 화점을 많이 두는데 역시 네. 3-3 파이는 거, 이 실리를 뺏기는 게 싫어서 아예 3-3을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흑이 둔다면은 거의 이제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뭐 이런 3-3 정석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정석이죠. 그러니까 백은 실내를 차지하고 흑은 중앙을 차지하는 뭐 이런 포석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어딘가를 다가오고 이렇게 뭐 벌리고 이런 식의 이제 정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석이 돼도 어려운 변화는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서로 간에 가는 건데 오유진 선수는 초반에는 간명하게, 좀 간명하게 길게 약간 본인의 스타일이 좀 잘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위징 선수가 우하귀 쪽 두 칸 높게 굳혔는데요. 어제 오유진 선수와 조승아 선수의 대국에서는 모두 이 눈목자 굳힘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저 두 칸 높은 굳힘은 뭐 알파고가 뭐 거의 뭐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파고가 정말 즐겨줬던 수고요. 자, 이제는 뭐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네, 3-3 친일이죠. 네. 자, 오늘도 3-3 들어가는 곳 이 자리가 나왔는데요. 자, 두 선수가 공식 정적이 6승 6패입니다. 자, 비공식 포함하면은 이제 오유진 선수 기준으로는 6승 7패인데 공식은 6승 6패고요. 이 100번 흑번 승률을 좀 보니까 네. 100번 승률이 조금 높아요. 서로요? 네, 그 백을진 기사가 7번을 이겨갔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크게 뭐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커제 구단처럼 뭐 100번 승률이 90% 나오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이제 100 약간 승률이 높은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오이진 선수는 개인적으로 100을 선호해요. 저희가 중계할 때도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세국컵배요. 100번을 좀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런 걸 보면은 오늘 100은 100 잡은 거는 좀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래도 이 선호하는 흑백 잡을 수 있다면은 가장 좋죠. 자, 지금 사실 이제 세계 이 5,000원 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디펜딩 챔피언이 김채영 선수고요. 그리고 최정, 오유진, 그리고 위징. 요 네 명에서 우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는 될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두 선수가 16강전에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거론되지 못한 기사들에겐 죄송하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바둑을 배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네 명의 선수에게 아마 몰표가 몰릴 겁니다. 그럴 정도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인데 아쉽게도 너무 일찍 만났어요. 그러게요. 16강전에 만나게 됐고 5,000원 배 같은 경우에는 매 라운드마다 새롭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누가 만날지 몰라요. 뭐 일단은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모두 조금 운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승하려면 이겨야 만나야죠, 되잖아요. 만나야죠. 그렇죠. 만나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 16강전이 중요한 게 8강에 진출을 하면은 다음 이제 또 시드가 주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24강부터 출전했던 이유가 전기대회에서 위징 선수와 16강전에서 만나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흑이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잘 안 둘 가능성이 많아요. 흑이 이걸로도 많이 두는데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두어져 있는 배석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 이 상변 쪽의 베개 모양이 너무 이상적이에요. 여기 베개 날일자 기존에 있는 형태와 함께 베개 너무 모양이 이건 뭐 큰 집이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지금은 위징 선수는 이 선택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최근에 많이 두는 거는 그냥 느는 수를 많이 둡니다. 늘어서 날일자. 이러고 그냥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뭐 여기 둔다면은 세 칸도 가능할 것 같고 네, 이런 정도 가장 무난한 진행이에요. 뭐 중국 선수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남자 선수도 여자 선수도 다 포함해서 특히 위징 선수는 굉장히 쉽게 둡니다. 초반에 보면은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쉽게. 좀 간결하게 처리를 하고 네. 좀 후반을 길게 보는 스타일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포석 감각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두면서도 간명하게 그냥 쉽게 두면서도 바둑 그 포석을 유리하게 짤 수 있다는 거는 뭐 일단 감각이 좋고 그만큼 포석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또 위징 선수 하면은 뭐랄까요, 그 정리를 잘하는 바둑이랄까요? 저는 위징 선수 바둑을 뭐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두루두루 자 어디 한 부분 그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특히 여자 기사들과의 그 바둑을 보면은 더 완벽에 가까운 바둑을 둡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초반, 포석, 뭐 중반, 뭐 끝내기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두루두루 잘 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위징 선수가 그 2017년도에 대학 진학을 하면서 한때
좀 승부적으로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또 명문대학이죠. 상해 재경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한간에는 이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연패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뭐 작년 뭐부터 뭐 센코컵에서도 또 우승을 했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자신의 그 폼을 다시 금방 찾더라고요. 찾으면서 여전히 뭐 굉장히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유진 선수도 지난해 원래 강한 끝내기에서 이 버티는 힘까지 더해져서 더 강한 기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가 좀 이제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보다 좀 약하다는 거는 이제 저희끼리 표현을 이제 좀 힘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투 수익기 뭐 이런 그 돌이 부딪혔을 때에 아무래도 최정과 위징보다는 좀 밀린다. 예, 그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후반만 놓고 보면은 후반 안정감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오유진 선수가 위즈인과 최정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반전에서 좀 자주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위즈인 선수랑의 대결에서 이제 오늘은 아직까지는 뭐 초반에 포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두 선수의 바둑을 쭉 보면은 지금까지 뭐 공식 대결 12판이잖아요. 또 보면은 중반전쯤에 거의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있어요. 바둑 스타일이 보면 바둑이 오유진 선수가 두텁게 짜이면서 네. 그냥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스타일로 가면 오유진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많고요. 그 전에 위즈잉 선수가 좀 승부를 걸어가는 네. 바둑인가요? 그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좀 공세 주도권을 이징 선수가 잡고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의 바둑이 만약에 짜이면 오유진 선수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이쪽으로 다가왔죠. 다가와서 받으면은 여기를 어딘가 벌리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바둑을 보면은 여기를 하나 걸쳐놓고서 예전에는 뭐 나를자 또는 입구자로 받게 되면 여기를 항상 뭐 2칸, 예, 흑 입장에서는 2칸 또는 3칸을 항상 두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자리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여기서 흑이 이쪽을 잘 안 벌립니다. 손을 빼나요? 네, 백이 어딘가에 오더라도 여기는 나중에 붙이고 이렇게 백이 젖힐 때 호구 치거나 뭐 또 때로는 2단을 젖혀서 안에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렇게 큰 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오고 백이 이쪽으로 오고요. 네, 날일자로 두었네요. 이쪽을 두었다고 봤을 때 여기 오더라도 또 손을 뺄 가능성이 많아요. 네, 흑은 계속 그냥 냅두고 손을 빼고 또 같이 또 여기 키워간다거나 여기는 어디가 적당한가? 이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마이웨이죠. 서로 간에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라면은 오유진 선수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아직은 좀 속단하기가 이르고요. 위징 선수도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가는 방도 잘 두기 때문에 네, 역시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네. 이 오유진 선수가 이 날일자로 뒀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금 무조건 두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두는 위치를 봤을 때 이 돌이 3선에 있는 것보다는 이 위에 있는 것이 뭔가 좀 그 고저장단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좀 더 모양이 좋죠. 더 다음에 집이 됐을 때도 하나 더 둬서 집이 됐을 때도 모양이 더 좋고요. 이렇게 높게 갔을 때 약점은 역시 흑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이런 데를 붙여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그 약점이 있어서 그것이 약점인데 백이 그 대신 이제 먼저 갈 수 있다면은 더 모양이 좋을 수 있죠. 네, 오유진 선수 좌변 벌려 갔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두 선수가 모두 뭐 인공지능 연구가 잘 돼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새로운 모양이 나올까라고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네. 너무나도 서로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가장 쉬운 길, 뭐 특별한 수는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초반의 변화는 좀 피했어요. 네, 역시 이제 이런 게 이제 유징 선수의
그 기풍이고 특징이에요. 초반부터 이렇게 눌러가죠. 이거는 이제 밀어주면은 늘어서 두겠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 형태는 일단 백이 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나와서 끊는 경우를 많이 둡니다. 나와서 바로 끊습니다. 끊어서 싸우는데 여기는 뭐 흙이 막을 수도 있고 늘어서 둘 수도 있고요.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한 칸을 띄어서 둘 수도 있죠. 칸을 띄어서 백이 만약에 이쪽을 잡으면 중앙을 틀어막는 이런 형태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지금 백이 한 점을 잡는 건 지금은 좋지 않고요. 네. 백 입장에서도 중앙으로 늘게 되면 여기를 틀어막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손을 빼게 되면은 흙이 젖혀 있는 순간 이 백이 안에서 못 삽니다. 이 형태가. 뭐 늘더라도 이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5급 사활. 네, 중급 사활에 딱 많이 나오는 사활 문제인데 네. 네, 전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흙이 변을 맞게 되면 백은 젖혀 있고서 살아야 하나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이제 여기서 뭐 호구를 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벌려둘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하여튼 위즈잉 선수 이런 식으로 전투를 자꾸 만들어요. 만들어서 주도권을 본인이 좀 잡아가려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두죠. 글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백은 일단 나와서 끊어가고 싶은 곳이죠. 일단 이렇게 받는 거는 요 자체만으로도 좀 흙이 좀 활용이 된 거라서 눌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와서 끊을지 그냥 늘어갈지. 네, 지금 드디어 반가운 현장 그림이 뜨고 있습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는 머리를 질끈 묶고 이 네. 태국에 임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오늘 그 카메라 뭐 기자들이 한 100분 오셨다고 하면 이 판에 한 70명 정도 몰렸을 거예요. 이게 사실상 결승전이에요, 이 대결이. 네, 16강전의 가장 뭐 빅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가장 이 결과가 예상 안 되는 그런 대국이 오유진 선수와 위즈잉 선수의 대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6강전을 보면 중국이 7명, 한국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대부분이 지금 한국과 중국 기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중국은 위즈잉이에요. 사실 위즈잉 선수가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그 6명의 선수들은 사실 한국 선수들에게 우세를 보인다고 볼 만한 기사들이 없어요. 뭐 우승 경험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뭐 세계 랭킹도 그렇고요. 반면에 한국 입장에서는 위즈잉 선수만 잡으면 이번에 한국이 우승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좀 편하게 다가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위즈잉 선수만 잡으면 이제 우리들끼리의 싸움이다. 김채영, 최정, 오유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위즈잉 선수를 누가 잡느냐. 네. 그런데 상대 전적만 보시면 한국에서 가장 잘 둔 위즈잉 선수의 상대전이 좋은 선수가 오유진 6단입니다. 선수. 네. 그럼 뭐 한국으로서는 크게 보면 잘 짜인 대진이라고 봐야 그렇죠. 할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대결이 참 재밌는 게 이 황룡사배가 있잖아요. 그 단체전. 네. 그 대회에서 보면은 위즈잉 선수와 오유진 선수를 만나게 하면 한국이 성공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위즈잉 선수를 나오게 해서 오유진 선수가 미리 나가서 만날 수 있으면 네. 그리고 뒤에 최정 선수가 딱 버티고 있는 이게 최상의 조합이거든요. 최고네요. 그렇습니다. 상상만 했지만 든든한데요. 술전에서는 나와서 끝낸 진행으로 가겠네요. 네, 여기는 일단 뭐 기세죠. 네, 거기는 끊어가야 됩니다. 네, 끊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죠.
네, 해설도 인공지능 시대고요. 네. 자, 인공지능의 참고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던 참고도와 다른가요? 네, 일단 여기 느는 참고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늘어서 밀고 젖히면 젖혀서 이렇게 정말 힘이 좋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젖히면 끊어가서 단수 치고 이렇게 끊고 밀어가는 싸움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은 끝까지 자세하게 안 알려줘요. 네, 여기까지만 해놓고 더 이상 이제 보여주질 않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형태만 보면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나. 일단 이 백을 양쪽을 뭔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잡히진 않는 형태죠. 여기를 두어서 늘더라도 이제 붙이고 나오면 역시 잡히지 않고요. 이 형태가 중앙이 만약에 정리가 되면은 이쪽 변이 또 못 살아 있어요. 흙이 이 흙돌들이요. 상당히 약한 돌이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싸움이. 자, 오진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잠시 비워 모습이고요. 네. 오청원 배는 이 개시기를 선수들이 직접 네, 누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방식을 더 편애하는 기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이게 예전에 다 이렇게 했죠. 고전 방식이고 일본, 중국도 사실 이렇게 직접 누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 개시기의 출기 언어는 보통 뭐로 되어 있는 이런 건가요?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역시 영어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외국 기사랑 만나게 되면 영어로 항상 출시기를 맞춰놓고요. 약간 예외인 경우가 이제 조치훈 구단이 우리나라 기사가 대국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조치훈 구단도 어쨌든 일본견 대표로 나오게 되면 외국 기사로 볼 수 있는데 네. 조치훈 구단은 한국어로 해도 된다. 한국어로 해주세요. 워낙 이렇게. 유창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두는 거는 흙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막는 거는 지금 당장 이거 젖혀서 이렇게 늘어버리면 이거는 흙이 곤란하죠. 계속 이 선을 기어야 되니까. 막는 수는 안 되고 이제 한 칸 띄느냐 느느냐는 건데 이걸 그냥 늘었을 때 백이 이쪽으로 늘면은 여기 날일자 정도 두어서 이것도 충분히 흙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는 역시 방금 인공지능이 보여줬던 참고도죠. 여기 바로 밀어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젖히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제 만약에 흙이 그냥 이렇게 느는 거는 계속 밀어가서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한번 늘기 시작하면 흙이 안에서 살 수는 있어도 중앙이 이렇게 뭔가 두텁게 막혀버리면은 흙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제 두점머리를 두들겨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뭐 끊는 거는 당연히 이제 축이니까 안 되고요. 네. 어딘가를 한 칸을 뛴다거나 하면은 흙도 이렇게 훅을 쳐서 모양이 좋아요. 모양이 좋은데 정말 진짜 그냥 노골적으로 젖히고 아까 보여준 그렇죠. 이게 좀 문제예요. 이러고 계속 막아버리면 지금 느는 거는 막혀서 어쨌든 중앙에 이렇게 틀어 막히면 이건 흙의 실패입니다. 백이 너무 두터워지고 이 좌변 쪽의 모양이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까 같이 그래서 이제 젖히는 싸움을 인공지능이 보여준 건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싫다면은 여기서 아예 이렇게 느는 한 칸을 띄는 수가 있어요. 칸을 띄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쪽으로 들어야 되고 그때 맞고 거의 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뭐 이쪽을 벌릴 수도 있고 여기를 먼저 한 칸 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백이 한 칸을 띄면 그때 요 정도 벌려서 지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이걸로 흙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을 거로 보이거든요. 왜 인공지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다른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다른 변화 혹시 나올까요? 네, 지금 뭐 보면은 뭐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굉장히 이수에 집착을 많이 하네요. 늘라는 거군요. 네, 이렇게 두어서 이 얘기인데 젖히고 끊으니까 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끊질 않고 여기를 먼저 젖혔네요. 이게 좀 달라졌죠? 백의 수가?
아까 그냥 끊었는데 네. 그 늘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자, 한번 해석을 저도 해보죠. 이러고 싸움을. 입구자를 두어서 이거는 일단 흙이 이쪽은 한쪽은 잡혔네요. 늘게 되면은 끊어서 그냥 잡히는 형태고 이쪽으로 만약에 막아가는 거는 여기 호구를 쳐서 백이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흙이 안에서 살 수가 없죠. 자체로. 일단 이 형태는 흙이 잘 안 되는 그림입니다. 위징 선수도 이 날일자 두어갈 때 끊기는 곳까지는 예상을 했을 텐데요. 여기서 좀 시간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와서 끊는 걸 생각하고 이제 씌운 건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상한 대로 이제 딱 뒀을 때 바로 그냥 미리 생각한 대로 두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위징 선수 당연히 어디 두려고 마음을 먹고 뒀겠죠. 근데 이제 한 번은 더 보자 하고서 딱 보는데 뭔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염없이 장고가 이어지죠.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좀 바뀌게 되면. 근데 이렇게 장고하다가 네. 기존에 생각한 대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면서도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수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밀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마추어 분들 바둑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쭉쭉 밀어버리는 거. 좋아하는 진행이긴 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면은 백이 늘어가질 않고 여기 반드시 젖힐 겁니다. 젖혀서 끊으면 또 나가고 어쨌든 싸움은 백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흙도 계속 일로 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벌려가는 정말 시원시원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는 백이 좀 편하다고 봐야죠. 백은 완전히 확정가가 되어졌고 흙은 아직 집이 아니에요. 뛰어들게 되면. 글쎄요. 이렇게는 못 들 겁니다. 이렇게는 두지는 않을 거고요. 흑의 입장에서 겁이 나는 진행이죠. 근데 이렇게 두면 또 놀랍긴 할 텐데 네, 일단 늘어갔습니다. 네. 자, 위징 선수 고민 끝에 늘어가는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일단 여기 넣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넣는 걸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오유진 선수는 바로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AI와 인공지능 사람과의 차이인데 사람은 이 형태가 나오면 그냥 당연히 여기 넣는 걸 생각합니다. 모양상 지금처럼 늘어야지 아니면 또 두점머리를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오유진 선수도 모양에 따라서 늘어가는 방향을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오랜 학습, 오랫동안 이 모양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일단 제일 감으로는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예 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이거 일장일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잘 아는 걸 두어서 나쁘지 않으면 그냥 그걸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게 가장 또 자신과 맞는 진행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은 어느 쪽으로 좀 뛰어야 할까요? 여기는 이제 일단 일감은 날일자 씌우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흙에 언제든지 젖혀 있는 게 선수예요. 이렇게 살아둬야 되고 이제 여기가 지금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살아는 있어요. 그럼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흙이 여기를 벌린다고 봤을 때는 요 날일자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게 더 좋은가 봤을 땐 또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날일자 씌우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쪽 날일자로 둬서 또는 그냥 한 칸만 띄고 어차피 백은 어디를 둬도 흙은 이쪽을 두거든요. 이쪽을 두면은 이제 그때 여기를 씌워가는 형태를 만들었을 때 백돌이 어디 있는 게 가장 좋냐. 네, 이랬을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도 지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귀를 확실히 해둡니다. 오유진 6단과 위징 6단 올해도 이르게 16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1부
1분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2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16강전입니다. 자, 오유진 선수와 위지인 선수의 대국 진행 중이고요. 자, 귀 쪽 젖히는 수순까지 봤습니다. 네. 제가 이 수를 설명을 못 드렸네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인데, 네, 요즘에는 이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자리의 그 값어치가 옛날하고는 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젖혀 있는 수를. 일단 뭐 어차피 두 점이 바로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게 집으로 굉장히 크죠. 흙이 두는 게 선수가 되는 곳이니까. 이러면 여기서 흙이 이제 쉽게 두면 그냥 여기 호구 쳐서 두는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정도로 이 자리를 벌려서 두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면 지금 백은 뭐 계속 도도되고 사실 다른 데 손을 빼도 됩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둔다면 뭐 이런 데 두 칸 뛰는 것 자체도 좋은 자리긴 한데 아예 손을 빼고 다른 데 둘 수도 있어요. 네, 이곳은 막는 한 수 예상이 됐던 자리죠. 네, 밭전자로 우변 쪽 향했고요. 사실 24강전을 한번 보면은 그 중국과 일본 대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예상한 대로 일본 선수들이 모두 패했죠.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다 올라왔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16강, 24강전이 대진운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3명의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특히 뭐 조승아 선수는 사실 나중에 제가 보니까 네. 뭐 거의 한 이길 확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떨어졌었는데 역전을 네,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리진 선수가 막판에 거의 자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역전승을 했죠. 지금 조승환 선수는 어떻게 보면 용군 갔다 왔고 네. 사실 세계대회 올해가 이제 거의 처음 출전하는 건데 첫 승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힘들게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또 중국의 왕천신 선수를 만나기 때문에요. 왕천신 선수가 사실 굉장히 잘 두는 기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조성환 선수가 어쨌든 어제 기적같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조금 긴장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이 첫 물고 트는 게 어렵지 두 번부터는 좀 긴장도 풀리고 네, 그러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결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김혜민, 루이나이웨이 그리고 또 조승아 선수, 왕청신, 최정 선수는 이제 양증센 선수와 두고 있고요. 오정아 선수가 이제 가오싱 선수와 만났죠. 어느 판 하나, 그러니까 최정 선수의 판을 제외하면은 네. 어느 판 하나 어디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저 박빙의 승부입니다. 사실 6판 다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대진이에요. 보여드릴까요? 가능한가요? 보여드리고 싶네요, 마음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관심 가는 판은 오유진, 위징 판이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흑도 우변 쪽 한 곳 지켰으니까 백도 이 2점을 좀 챙겨야 되나요? 아니면 가볍게 봐야 하나요? 일단 제가 그냥 보통의 인간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감각이라면 여기예요. 여기 두는 건데 여기가 이제 보통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이 뭐 여기를 받으면 또 이런 데 씌워가는 게 이런 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냥 감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또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흑이 뭐 이런 걸 두어서 바로 끊어가는 게 두려운 건데 젖혀서 싸우는 것 자체는 백이 싸움이 무리죠. 이건 싸움이 안 되는데 버리면 돼요. 이 2점을. 이렇게 굳이 잡겠다고 하면 젖히고 치받고 이런 식으로 버리면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버리는 형태가
이러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뭐 2점이 요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잡는 거는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네. 활용을 많이 한 듯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를 두면은 그렇게 두진 않을 거고 훅도 그냥 한 칸 정도 띄워서 둘 겁니다. 지켜두는데 뭐 이러고 이런 정도 둘까요? 이러고 여기나 여기 눈목자 정도. 훅도 문제 어딘가 받아두는 진행이 되겠죠. 이런 진행도 그럴싸합니다. 쉬워가는 진행. 일단 가벼워 보이네요. 일단 뭐 화려하죠. 네, 이렇게 두고 싶어요. 받아둘 때. 이러면서 이기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수로 오유진 선수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낸 건가요?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무난해 보였던 두 칸 띄임 선택을 했고요. 위지인 선수가 이 지난 갑조 리그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지인 선수가 뭐 그때 뭐 승률이 거의 뭐 90%? 15승 2패. 2패니까. 네, 그렇습니다. 90%가 넘는 거죠. 그러네요. 지난해 위징 선수가 최다승과 MVP까지 네. 갑조 리그에서 해냈으니까요. 아, 네. 지금 제가 생각했는데 90%가 넘는 건 아니네요. 네. 저희가 계산이 해보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승률입니다. 그런데 오유진 선수도 지난해 중국 여자 갑조 리그의 첫 출전에서 이 8승 1패 정말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유진 선수, 올해는 오유진 선수가 갑조를 두지 않고요. 이제 지금 올해는 딱 2명의 한국 선수가 여자 갑조를 뛰는데 김채영 선수와 조혜연 구단의 2명의 선수만이 이제 갑조를 뛰고 나머지 뭐 최정, 오유진 선수 모두 을조 리그를 올해는 뛰게 됐고요. 이 위징 선수가 이 장수성 출신인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프랜차이즈 스타가 있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뭐 약간 스포츠 계약하듯이 뭐 단기 1년 계약이 아니라 뭐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아주 신예 때부터 이 선수의 이제 어떤 기재나 장래성을 좋다고 평가를 받으면 아주 일찌감치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렸을 신예 때 계약을 장기적으로 맺어놓으면 네. 선수도 좀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할 수 있고 팀에서도 이 선수가 나중에 슈퍼스타가 되면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렇죠. 미리 조금 약간 저렴하게 표현이 좀 그랬나요? 아무튼 좀 경제적으로 계약을 맺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윈윈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위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수성과 뭐 굉장히 긴 장기 계약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위징 선수가 지금 거의 뭐 세계 랭킹 1, 2를 다투는 선수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위징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좀 계약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장수 팀에선 좋을 것 같아요. 위진 선수 덕분에 지난해에도 1위를 했으니까요. 네. 위징 선수는 남자 갑조 리그에도 뽑혀 있어요. 네, 거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비교되는 선수가 최정 구단인데 네. 최정 구단도 KB 리그와 여자 바둑 리그를 동시에 뛴 적이 있거든요. 그랬었죠. 네, 워낙 뭐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 이곳저곳에서 찾는 곳이 많습니다. 오유진 선수도 뭐 작년에는 자력으로 또 퓨처스 리그 네, 홍일점으로 그렇습니다. 올라갔었잖아요. 자, 지금 여기를 두었네요. 네, 참 이런 거는 좀 의외네요.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데를 두거나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수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쉽게 가장 무난한 수를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무난하게 두니까 백도 다음 수가 좀 마땅한 수가 안 보이네요. 일단 이런 데를 둘 수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흙이 뭐 여기를 하나 두고 막을 때 이렇게 붙여간다거나 해서 가르고 나왔을 때 싸움이 문제거든요. 또는 뭐 이거 안 하고 요교환하지 않고 그냥 붙여도 젖히면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단수를 치고 이제 있는 것이 보통 행마인데요. 이렇게 두는 게. 근데 지금 그냥 정말 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틀어 막아버리면 이거는 백이 잡혔어요. 축이 안 되죠. 여기 세 점, 뭐 수상전도 안 되고요. 그럼 날일자 정도. 근데 여기는 이 정도는 흙이 받아줘도 이건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이런 정도. 교환 자체가 백이 이게 꼭 득이라고 보기 이 정도는 좀 아깝죠. 오히려 하기가. 흙을 좀 집을 지어준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두 칸 고침의 매력이 이런 데 갖다 붙이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한 칸이면은 갖다 붙일 텐데 지금은 이제 가만히 늘어둬도 간격이 한 칸 넓다 보니까 백이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많죠. 여기가 보통 한 칸 고침이면은 한 칸이나 날일자 고침이면은 이 자리를 많이 두죠. 어깨를 짚는다거나 해서 이렇게 많이 두는데 네. 이게 두 칸 고침이 그래서 AI가 이 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우변에 날일자로 걸치는 건 이쪽이요. 위쪽으로요. 이쪽이 아니라 여기요? 네. 이렇게.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이렇게 되면 흙이 아마 당연히 붙이고 나올 겁니다. 젖히고 늘어서 나오는데 뭐 이런 여기 백이 늘고 맞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백이 벌려두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행이 백이 들고 그렇게 뭐 한 칸 띄고 하는 형태인데 약간 좀 엷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백이 지금 양쪽이 갈라지잖아요. 네. 갈라지면서 엷어지니까 흙은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일단 기풍상 이런 식으로 짜이면 오유진 선수가 좀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엷어지니까요. 네. 지금은 백의 다음 수가 딱 어디다라고 떠오르는 수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 요즘 트렌드대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하도 붙여대는 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붙여보는 네, 걸로. 젖히면은 이런 데 끊어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백이 무리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끊어가는 거는. 네. 끊는 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둔다면 이쪽으로 젖혀가는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어두고 역시 좀 전반적으로 좀 백이 엷어지는 감이 있죠. 네, 젖히고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니까 이 싸움은 흙이 좀 편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변 쪽을 먼저 두는 것도 이 상중앙이 엷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힘들까요? 하변 쪽이요? 네. 이쪽 네, 뭔가 뛰어드는 거. 네, 지금도 뭔가 힘들다면 뛰어드는 것보다는 뭔가 이쪽을 언저리 두고 싶은 곳이거든요. 뭔가 정리를 하고 싶은 곳인데, 야, 또 무난하게 두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한 수가 백이 이제 씌어간다거나 또는 붙여서 이렇게 틀어 막는 자세가 아주 좋죠. 이렇게 틀어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은 한 칸 정도 띄어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 칸 또는 날일자 두어서 나가고 백은 뭐 이 정도 씌워두고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서로 볼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뭐 이런 데를 벌려둔다거나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돼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아는 기사들끼리 바둑을 두게 되면은 초반 진행이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바둑을 짜야 내가 유리하고 그동안 이겨왔고 이런 거 너무나도 연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거를 안 하려고 얼마나 비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좀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좀 쉽게 두는 경우가 많고. 아, 상대방이 또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그런 면에서 좀 착점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위징 선수는 사실 한국 여자, 뭐 일본 여자 기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가장 연구 대상 1호예요. 한국의 최정 선수와 함께. 위징 선수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까? 한국 그 국가대표에서 여자 선수들과 함께 뭐 지금 현장에는 지금 홍미표 코치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아마 홍미표 코치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위로 씌우니까 야, 날일자로 달리네요. 오늘 글쎄요. 평소의 위징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어요. 요게 바로 오유진 선수의 맞춤형인 건지 오히려 오유진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두고요. 네. 위징 선수는 자꾸 밑으로 계속 갑니다, 둘이. 자, 이제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도 끝나요? 이거는 어쨌든 백돌이 지금 여기 하나 더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싸움이 벌어져도 일단 득이죠. 백이 좀 도움이 되죠. 일단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흙이 좀 답답합니다. 틀어막혀서. 그리고 이 돌이 지금 단수 쳐서 잡히지도 않아요. 이게 잡히면 좋은데 여기까지 나간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꼬부리게 되면은 또 안 잡히죠. 자, 이런 형태에서 이제 가장 두면 안 되는 수. 첫 번째. 이거죠. 아래로 이렇게 붙여서 들고 안에서 사는 이렇게 거요. 사는 거. 근데 또 가장 많이 두는 수이기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이렇게 둬서는 절대 이기지 못하죠. 지금 어떻게든 나가야 하는데 일단 그냥 붙이는 거는 흙이 별로 재미가 없고요. 뭔가 요 두 칸의 약점, 예를 들면 뭐 이런 코 붙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데를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일단 모양을 하나 무너뜨렸으니까 뭐 이러고 다시 붙여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 붙여져 있으면은 그 끊어졌을 때 싸움이 좀 더 나은 거죠? 뭐 득이라고 봐야죠. 교환이 돼 있으면은. 붙이는 수는 재미없다고 말씀드렸고 한 칸 띄는 것도 맞고 여길 두면은 젖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배기 싸움이 편한가요? 그렇죠. 이제 이 진행은 아까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아, 축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여기 돌이 좀 눈목자가 하나 와 있잖아요.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빈축이라고 하는데 공배가 하나 비어 있는데도 이렇게 축이 되는 거죠. 절묘하네요. 네, 빈축입니다, 빈축. 이거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수예요. 원래 있던 수인데 뭐 이렇게 걸리면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한 칸 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르게 둬야 돼요. 여길 붙이든가 또는 여길 붙이든가 해서 이 두 칸 쪽의 엷음을 공격하면서 나가는 게 지금 흙이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백도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백도 좀 응수가 어렵네요. 일단 여기를 젖히면은 이렇게 젖히고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어렵네요. 싸움이. 느는 것까지 선수인데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인다. 이 신호도 좀 어렵고요. 날일자로 이렇게 붙이는 건 어려운 싸움인가요? 이거요? 이것도 붙이는 거잖아요. 네.
야,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일단은 일로 맞고요. 네. 이제 일로 젖히면 이제는 아마 그냥 늘 것 같아요. 늘어서 이제 왜냐면 좀 악수니까 흙이 좀 둔 수들이 이렇게 네. 둬주면 그러면은 두 점을 여차하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어서 이게 더 버리고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악수를 둬주면 이제 잡히더라도 백이 둘 수 있는 거죠. 바깥에 이렇게 시원하게 막히면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막아버리면은 백이 좌변줄 모양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너무 이렇게 잡긴 또 싫은 거예요. 흙 입장에서는. 지금 AI의 참고도는요. 여기를 붙이고요. 젖힐 때 2단을 젖히면 백이 이쪽으로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었을 때 지금 일로 끊는 거는 축이라서 안 되고요. 여기를 끊으면 그때 이쪽을 붙이고요. 아, 이거는 뭐 일단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걸 보여드릴게요. 끊고 나갑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고 네. 빵 따냄을 하고 흙이 여기까지 오는 형태. 그리고 백이 여길 두어서 인공지능은 이 진행이라면 백이 좋다. 예, 얘기예요. 제가 봐도 백이 좋네요. 여기가 뭐 너무 초토화가 돼버렸죠. 그리고 여기 5점도 지금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안 되는 진행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걸로 백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흙이 붙이는 진행보다는 다른 걸 좀 볼까요? 뭐 생각은 좀 여러모로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 두 군데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붙이는 거, 여기 붙이는 거. 지금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수 또는 여기. 네. 어쨌든 지금 출발은 좋아요. 왜냐하면 위징 선수랑 만났을 때 항상 대부분의 한국 기사들이 초반에 바둑이 나빠서 그냥 그대로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위징 선수가 포석이 강한 거죠. 대체적으로 한국 기사들이 중국 기사들에게 좀 밀리는 것이 포석이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모두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네, 뭐 물론 승률 그래프도 뭐 지금 조금이라도 좋다고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위즈인 선수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진 선수가 원래 시간 잘 안 쓰는데 오늘 초반이 지금 본인 생각한 대로 좀 잘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유진 선수가 일단 초반 포석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이 판과 함께 보여드릴 판이 하나 더 있죠. 네, 바로 오정화 사단과 중국의 가오싱 사단의 대결인데요. 이 가오싱 사단이 저희가 어제 이제 잠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 중국의 고대 미인과 비슷한, 닮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 선수가 바둑도 잘 둬요. 특히 최근에 사실 가오싱 선수가 작년 저는 이제 여자 리그에서 용병으로 출전을 하면서 그때 처음 봤는데 그때도 좀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일단 바둑 자체를 엄청나게 빨리 둡니다. 굉장히 속 깊어져. 네. 그러면서도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작년 여자 바둑 리그에서 6승 1패를 했거든요. 그 인제팀에 소속이 됐었는데 올해도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을 합니다. EDGC 신생팀이죠. 네. EDGC 팀에 또 용병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황룡사 배에서도 초반에 3연승을 했죠. 첫 주자로 나와서 3연승을 했으니까요. 이 중국에서 기선 제압하는 데에는 가오싱 선수가 한몫했죠. 네, 그 3연승의 희생양이 바로 한국의 조승아 그리고 오정화 선수까지 이겼어요. 네.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열흘 됐나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정화 선수는 아마 꼭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칼을 갈고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리턴 매치가 만들어졌는데 이 대결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자, 오정화 선수와 가오싱 선수의 상대 전적이 딱 1승 1패가 됐거든요.
대국도 관심이 가고요. 아직까지도 위징 네.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 초반에 이 정도로 위징을 힘들게 한 선수가 과연 있었는지. 예, 흔치 않습니다. 저는 저 근래 중계하면서 이 정도로 위징이 장구하는 거 처음 보네요. 그만큼 지금 다음에 흑의 한 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안 떠오르는 거예요. 위징 선수의 수익기에. 예, 계속 안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한 30분 정도만 더. 지금 뭐 많이 해봤는데 여기 붙이는 거 별로였고요. 네. 한 칸 뜨는 것도 별로라고 보면 이제 붙이는 수가 이제 있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가 젖히고 이제 이걸 젖혔을 때 이쪽으로 젖히는 게 아까는 저희 이제 끊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AI는 일로 치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이걸 하니까 막상 일로 끊지를 못해요. 지금 단수를 치게 되면 이게 축이 예, 거죠? 축이에요. 그래서 흑이 일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뭐 여기를 단수 치거나 뭐 이걸 잇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붙이는 게 좋네요. 붙여서 먼저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 아마 받으면은 그냥 단수를 치고요. 늘 때 있는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그때 끊어도 어차피 이제 이쪽을 이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여기를 왜 붙여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이제 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요 싸움 자체가 지금은 흑이 안 돼요. 중앙도 정리가 안 되고 특히 이제 이쪽 흑돌이 너무 약하죠. 자, 그럼 붙이고 젖히는 게 지금 잘 안 된다. 그럼 별로 떠오르지가 않네요, 수가. 그럼 중앙 쪽 붙이는 건가요? 저 순간 저기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진짜요? 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위로 붙이는 게 안 네. 좋다면 결국 아래로 붙여야죠. 네, 뭐. 순간 또 잊어버렸어요. 네. 자, 일단 여기는 뭐냐면 A협 중에 하나를 뒀네요. 백이 두는 건 일단 어디가 젖히는 건데요. 네. 여기를 젖히는 거는 일단 같이 젖히나요? 젖혀서 끊었을 때 느는 형태는 일단 이 형태는 딱 봐도 백이 곤란하죠. 여기 끊는 수랑 이쪽을 이으면 여기를 막혀서 그냥 잡힙니다. 세 점이.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그냥 두는 것도 이쪽으로 막는 것도 늘어서 여기를 지키면은 그때는 이렇게 붙이고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젖히는 게 안 돼요. 양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죠. 아마 백도 여기서는 일단 기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족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기본 일단 감각은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교환을 해두면 중앙에서 싸움이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막아서 호구 모양으로 되면서 튼튼하게 막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받게 되면은 일단 여기 붙였을 때 너무 기분 나빠요. 흑이. 받으면 막는 것까지 선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두텁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젖힐 필요도 없이 그냥 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위로 젖히면 네, 여기요. 네. 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막게 되고 손빼기? 흑이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을 젖히고 백이 또 뚫고 나가고 이건 정말 그냥 서로 간에 갈 길 가네요. 갈 길 가는 이런 형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AI는 여길 그냥 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만히. 이 수는 뭐 늘면은 들여다보고 이렇게 그냥 두 점을 가볍게 보라. 세력을 쌓고요. 네, 정말 생각하기 스님 같은 수인데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유진 선수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가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오정아 사단과 가오싱 사단의 16강전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